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여자의 평생을 흔들어 놓은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단지 서류를 정리하려고 남편 서랍을 열었을 뿐이었어요. 남편이 퇴직 후부터 쓰던 작은 나무 서랍이었죠. 그 안엔 낡은 안경집, 오래된 열쇠, 영수증들 사이에 유난히 반듯한 새 통장 한 권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심히 넘겼죠. 그런데 거래 내역을 보자 손끝이 멈췄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이 같은 이름으로 꾸준히 송금되고 있었어요. 정은이 엄마,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처음 보는 이름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숨이 막혔습니다. 통장을 덮고도 심장이 계속 뛰었습니다. 그 이름이 내 인생의 균열이 될 거라는 걸 그땐 아직 몰랐습니다. 나는 올해 64, 남편과는 23세 결혼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가진 게 별로 없었지만 사랑 하나로 버틸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남편은 늘 말했죠. 당신이 있으면 나는 어디서든 살아. 그 말이 내 평생의 약속처럼 들렸어요. 우리는 새벽부터 일어나 함께 출근하고 퇴근하면 마주 앉아 TV를 보며 밥을 먹었죠. 큰 다툼도 없고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이였어요. 언제부턴가 사랑한다는 말은 사라졌지만 그 대신 익숙함이 우리를 지탱했죠. 퇴직 후엔 남편이 직접 텃밭을 일궜습니다. 나는 장독대 옆에서 김을 말리고 그는 묵묵히 호미질을 했어요. 그런 평온함이 행복이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고집도 세고 말이 적었지만 언제나 내 옆에 있었습니다. 그 존재만으로 든든했죠. 그런데요, 그 든든함이 가장 큰 거짓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통장을 발견한 날 이후 내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뒤섞였습니다. 혹시 사기를 당했나? 누군가를 돕는 건가? 아니면 그 마지막 생각은 스스로 막았죠. 너무 무서웠거든요. 다음 날 남편이 퇴근하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 통장 뭐야? 남편은 신문을 덮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걸 어디서 봤어? 그 짧은 문장에 담긴 긴장감, 나는 그때 이미 알았어요. 그가 숨기고 있다는 걸. 이 이름 누구야? 정은이 엄마.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대답 대신 침묵만 남겼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내가 그동안 믿어온 세월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의 옆모습을 보며 속삭였죠. 당신한테도 나한테 말 못할 비밀이 있었구나. 며칠 뒤 남편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옛날 사람이다.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멈추게 했습니다. 남편은 대학 시절 한 여자를 사랑했답니다. 가난했지만 성실하고 늘 웃던 사람이었다고요. 하지만 남편 집안이 반대했습니다. 결국 둘은 헤어졌고 남편은 혼자 군대에 갔다가 복학했죠. 그리고 몇 년 뒤 나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 소식을 우연히 들었어. 남편에게 버림받고 병원에 있다더라.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 그게 사랑이었을까? 아니야. 그냥 미안함이었어. 내가 젊을 때 너무 비겁했거든.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40년 동안 당신 옆에서 웃어준 나는 뭐냐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잔인했습니다. 그날 이후 밥상은 둘이 아닌 혼자가 되었고 대화는 메모지 위에 짧은 글자로만 이어졌습니다. 식사하세요. 약 드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서류함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
그건 생각보다 차갑고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함께한 사람에게 이제 그만합시다라고 말하는 것. 그건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삶의 절반을 떼어내는 고통이었어요. 나는 며칠 동안 밤을 새웠습니다. 식탁에 앉아 남편이 쓰던 머그컵을 바라봤죠. 입김이 닿았던 자국, 손끝에 남은 체온, 모든 게 미워지면서도 그리웠습니다. 나는 누구의 아내였을까? 그 사람에게 나는 사랑이었을까?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요즘 혼자 있고 싶대. 그 한마디로 모든 걸 숨겼습니다. 밤마다 라디오를 켜고 울었습니다. 사연 코너에서 누군가가 말했죠. 사랑이 끝나는 건 헤어짐이 아니라 믿음이 사라질 때래요. 그 말이 내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나간 사이 거실 탁자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흰 봉투, 검은 글씨, 당신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열자 첫 문장은 짧고 무겁게 시작됐습니다. 미안하오. 남편의 글씨는 삐뚤삐뚤했고 잉크는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소. 마지막으로 병원비를 낼 때 그녀는 나에게 이제는 편해요라고 말했소. 그때 깨달았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젊은 시절의 죄책감을 붙잡고 있었던 거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당신 덕에 살아왔소. 당신의 웃음, 당신의 밥상, 당신의 기다림이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줬소. 그대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했을 거요. 하지만 미안하오. 그 미안함을 말로 전하기엔 너무 늦었소. 편지 끝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 통장은 닫아주시오. 그리고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당신이 평안하길. 편지를 쥔 채 나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를 지웠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처음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나를 속인 게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미안함을 송금이라는 방식으로 갚으려 했던 거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남편의 방에 들어가 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많이 외로웠구나. 며칠 후 나는 그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직원에게 말했다. 이 계좌 해지할게요. 통장 잔액은 고작 몇만 원이었습니다. 내 손 안에서 통장이 닫히는 순간 가슴속의 무거운 돌덩이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텃밭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잔잔히 불어왔습니다. 남편이 쓰던 낡은 모자가 마루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자를 들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당신도 참 왜 그렇게 혼자 아파했어? 세월은 사람을 바꿔놓지만 사랑은 그 안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남는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랑이 꼭 아름다워야 하는 건 아니었어요. 때로는 용서로 끝나고 때로는 후회로 남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미움이 아니라 이해로 끝난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할게요.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며 묵은 먼지를 씻어내렸습니다. 모든 게 조용히 정리되어 가는 소리였죠.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고 라디오를 켜놓습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여보, 잘 가요. 당신 덕분에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랑이란 정말 시간이 지나면 용서로 바뀌는 걸까요? 댓글에 여러분의 마음 꼭 남겨주세요.